때는 1989년 5월 21일 부산 사하구 계정동 한 남성 이씨가 옥상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옆집 연립주택의 물탱크를 고치러 가는 중이었죠. 이씨가 옥상으로 가는 중에 이 상상도 못한 기이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현장이요? 네, 웬 알몸이 죽는 남성이 있는데 TV 안테나 줄로 목을 매달아 숨져 있었죠. 옆집에서는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새어나오고 있었고, 알몸이 남성이 목을 매달고 있고 집에서는 불이 나고 있다. 이거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씨가 이게 뭔 일이지 싶어 곧장 옆집 문을 딱 열어보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최악의 엽기 범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집안 곳곳이 불에 타고 있었고, 여성 1명과 남자아이 2명의 신체가 절단된 채 바닥에 있었죠. 그 옆에는 시신의 머리 3개가 놓여 있었고요. 나중에 경찰에 따르면 이 4명의 피해자 모두 한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점이 있죠.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밖에서 침입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는데요. 이상하죠? 이게 사건 현장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는 외부인의 침입을 빼고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놀랍게도 여인준이었습니다. 바로 TV 안테나 줄로 목을 매단 아버지였죠. 아니,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이 원인은 여씨의 과거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 여인준, 이 사람의 과거 이력 꽤 화려합니다. 대마관리법과 폭력 등 전과 8범에 교도소를 여러 번 들락날락했는데 출소한 지 2달도 안 돼 사건을 일으켰죠. 아버지란 사람이 저런 과거 이력을 가진 것도,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게 참 형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나요? 맞죠? 이 상식적으로 저런 경우가 일어나기는 좀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 당시 부산에는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필로폰인데요. 여인주는 필로폰 중독 증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필로폰 하나로 한 일가족이 몰살당한 것이죠. 도엽씨, 혹시 이 졸음껌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가끔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면 씹곤 하는데 왜 그러세요? 혹시 이 껌에도 필로폰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이 졸음껌이 필로폰의 첫 의도와 비슷한데요. 이 필로폰의 성분,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한 사람은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나 가요시 교수였는데요. 일본의 다이니포 제약이 이 성분을 가지고 필로폰이라는 상품을 개발했죠. 필로폰은 노동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필로폰누스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자들의 졸음을 쫓기 위한 약품으로 사용됐죠. 생각보다 원래 의도 자체는 괜찮았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소량으로도 쾌감, 식욕 감소, 신체 활동 증가 등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작용인데요. 필로폰을 투여하면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쾌감이 사라지면 허전하고 허탈해지겠죠? 네, 맞아요. 이 사용자는 곧바로 허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용자는 이 감정을 달래기 위해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내성 때문에 다량으로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불안, 정신착란, 망상, 환청 등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망상은 타인을 살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극단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친척 등 증언에 따르면 여인주는 필로폰 때문에 정신착란을 겪고 있었고 배우자를 습관적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연립주택으로 이사 온 뒤 매일 밤 심한 부부싸움을 했죠. 그러다가 여씨는 마약에 취한 채 끔찍한 망상에 빠지고 아내와 아들 둘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목을 매 자살한 것이죠. 그 순간 가족들은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괴물로 변한 아버지, 거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도망칠 구멍도 없이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을 겁니다. 아마 이런 가정도 한때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강아지 인형을 받고 즐거워하던 자식들. 하지만 마약 하나로 가정이 완전히 모살돼 버린 것이죠. 혹시 도엽씨, 비교적 최근에도 필로폰 관련해서 큰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요? 해운대에서 일어난 사건 아닌가요? 맞아요. 2014년 해운대 마약남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필로폰을 복용한 김 씨가 내연녀를 폭행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게 폭행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고 머리뼈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 살아가게 되었죠. 네, 지금까지 필로폰과 얽힌 사건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와 사뭇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 사용 경험률이 2015년 이후로
3.2%가 넘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런 참극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마약 퇴치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무료 익명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희망시 심리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죠. 도엽씨, 우리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피디님 당연히 알고 있죠. 진짜요? 그럼요. 지켜보겠어.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보고서였습니다.